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잠깐 허리 세우시고 잠깐 숨 한번 좀 편안하게 잘 쉬어 보겠습니다. 허리 세우세요. 자, 눈 감으시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숨을 편안하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들이쉬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줄을 아시고 내쉴 때는 내쉬는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서산대에서의 성가기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눈 감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시면서 제가 읽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정에 들면 세간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든 일을 밝게 알 수 있다. 어떤 현실을 당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나지 않음이라 하고, 나지 않는 것을 생각 없음이라 하며, 생각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돌을 닦아 열반을 얻는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알아야 이것이 참 열반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본래부터 늘 그대로 열반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네, 눈 뜨시고요. 어때요? 5분이 안 됐는데도 마음이 잠깐 편안해지죠? 근데 만약에 1시간쯤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앉아있으면 편안할까요? 온갖 드라마를 몇 편을 쓰겠죠. 한번 이 유식책 46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유식 30송에 46페이지에 욕심을 버려라 이 파트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불교 심리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지금 이 자, 말라식 이고인데, 그러면 이 이고가 원래 우리가 아무리 그 무아라고 뭐 무아든 유아든 사실은 그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뭐 있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인식 있죠. 나라고 하는 거 뭐 아무리 없다고 해도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경험하는 건 늘 나에 대한 실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없다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일단 우리가 그 나라고 하는 이 유식에서는 항상 이 인본주의 심리학부터 출발합니다. 불교는. 그래서 방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뭐 그 진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 일단 그 경험한 사실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그 나눠준 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 숙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면의 소리 듣기에가 섀도우 이펙트라고 나옵니다. 그림자 효과. 이 섀도우 이펙트는 그 융이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 과정에서 우리 그것이 뭐 욕구였든지 아니면 우리 뭐였든지 간에 하나의 어떤 내 어떤 그 존재, 나의 경험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언제나 나를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는 부모하고 관계겠죠. 그 부모는 나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이나 나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겠죠. 날 키우는 사람이. 또 그 나를 키우는 엄마는 엄마대로의 어떤 이 색수 상행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항상 스크린 되죠. 스크린 된다는 걸 이렇게 셀렉트 된다는 얘기예요. 스크린. 어떤 것들은 이 하나 이게 쭉 지나간 뭐예요? 엄마라고 나를 키우는 잣대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것들은 나의 어떤 경험의 요소가 수용되고 어떤 것들은 수용되지 않죠. 특히 뭐 내가 짜증을 내는 것은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 저렇게 느끼는 거 말하는 거 보여지는 거 또 내가 뭐 옷 입는 거부터 해서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이 허용이 되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지 허용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비판이나 판단이나 어떤 분석 그리고 그 나를 키워주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그 사람의 이고,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이 스크린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경험하는 아이는 내가 온전하게 수용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되죠. 내가 온전하게 수용받지 못하니까 그 엄마나 아빠나 사회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안에 그들에게 인정되는 나의 부분은 어때요? 수용되는 거고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나의 경험의 요소는 뭘로 되죠?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는 내가 그 나의 어떤 특성이나 나의 경험의 내용들이 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항상 그런 걸 갖고 있죠. 밝은 면의 나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과 안으로 내가 겉으로 수용받지 못한 나의 모습이 이게 그림자로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는 어때요? 나의 그림자니까 그렇죠? 항상 보이지 않지만 늘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으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무의식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융은 섀도우라는 게 그림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항상 나의 어두운 그림자의 어두운 면으로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드러내고 싶고 수용받고 싶고 그 하나의 빛을 보고 싶은 거죠. 빛을 보면 간단하게 그림자는 뭐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자각되지 않는 한은 통찰되지 않는 한은 인정되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항상 나의 그림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는 좀 본이 어둡다 아니면 저 사람 좀 밝다 사실 관상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도 몸에서도 둔탁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밝은 건 뭐죠? 내 경험의 내용들이 그만큼 더 수용받은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 사회가 이만큼 아이들이 컴컴하고 그만큼 더 각박하고 더 독해지고 그리고 그 공격적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경험의 내용들, 자기의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꼭 무슨 욕구라 해가지고 우리가 오욕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일상의 그 광범위한 부분에서 그냥 경험입니다. 난 저거 그냥 파랗게 보는데 아니야 저건 빨간 거야. 아니면 난 저거 뭐 그냥 괜찮은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강하게 어떤 관념이나 신념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번에 인도를 갔는데요. 이 잘못 말하면 이거는 좀 제가 신심이 매우 없는 그리고 별로 스님답지 않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성지 중에 한 개 그 힌두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뭐 아직 성지로서 이제 인정돼 공식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돌 무더기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중간에 막 쓰레기 벌어져 있고 뭐 또 뭐 힌두 교도는 글로 걸어 올라가 우리 기도 가사장참 써 기도하는데 그 이들은 올라가고 그 개가 누워 있고 뭐 쓰레기 있고 이런 데서 이제 그 여행사에서 가사장삼을 수하고 여기다가 이제 기도를 해라. 가사장삼 수하고 이제 예불을 올리고 또 반야신경을 하고 금강경 독송까지 해서 자리도 없고 서서요. 그것도 막 울퉁불퉁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5분만 서 있으면 굉장히 이게 제가 다리를 다치고 나서 아주 관절에 무리가 오면서 심각한 통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그게 뭐예요? 색으로는 형태로 보이잖아요. 도대체 성지처럼 안 보이는 거. 그런데 뭐 부처님 당시에 멋이 나오고 뭐 저 기억도 안 나네, 잘. 그런데, 그럼 뭐 그래서 옆에 이제 또 저 말고 어떤 사람은 그걸 형태로도 굉장히 신심이 일어나서 너무나 신심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냥 다리에 통증이 심하면서 오히려 신심이 더 이상하게 약화되는, 그래서 더 없어지는 경우도 가능한 거죠. 이제 옆에 이제 제가 설득을 이제 하기를 이제 같이 하는데 짝꿍이, 이 부처님 사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막 감동적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아니, 뭐 부처님은 40년 동안에 그 설법 하셨는데 뭐 여기만 성지겠어. 따져보면 온 천지가 다 성지네. 또 이제 그렇게 가다가,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동네 저런 분들한테 공양을 받았으니 그들이 공양을 올면서 얼마나 감명을 받고 행복했을까를 떠올리니까 막 눈물이 나서, 아니, 뭐, 지금도 보면은 저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당신이 그 가난한 사람들 얻어먹기보다는 사탕 하나 줬으면 더 기뻤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부러 약간 심통스럽게 한 면이죠. 근데 이제 사실, 비판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부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나, 이게 진짜. 섀도우 이펙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에 천차만별의 경험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니까 같은 모양을 보거나 같은 장소에 가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문사 법당에서 훨씬 더 난 신심이 더 일어난지 지금 여기서 신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일률적으로 하는,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어떤 그 기준이나, 물론 어떤 원형은 있죠. 베이직하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순례할 때에 갖는 어떤 경건함이 있지만 항상 뭐죠? 불교 수행의 중도. 중도라고 하는 것이 저기 어떻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다이내믹하게 굉장히 연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중도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왔다면 거기에서 중도가 드러나는 모습하고, 또 저런 그룹이 갔을 때 드러나는 중도의 모습 다 다양할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불교가 아니겠죠. 중도가 고정됐다면 그런 거 중도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것에서도 일으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섀도우 이펙트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경험의 범주가 있을 때, 어떤 사람 또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굉장히 참, 자기는 5분만 있으면 허리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그룹이나 어느 상황에 가면은 자기의 그런 경험이 굉장히 자유롭게 표출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받게 되니까. 그러니 제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끝에 가서는, 모든 문제는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자기 문제예요. 그런데 요건 이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그 가정 안에서든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에서든 뭐의 관계에서든 계속 우리가 순도 100%로 정말로 거기에서 옳고 그름에서 내가 저지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들은 반드시 거기에는 정말 필요한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제지하는 사람의 이고나 그의 어떤 이익이나 그의 욕구나 그의 무지나 뭔가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을 서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서로 이렇게 그 공간을 허용하는가, 어떤 여유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섀도우 이펙트 같은 경우요, 우리 안에서 나의 어떤 경험의 요소가 정당하다, 안 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합당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개개인이 굉장히 다르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주도적인 힘이나 어떤 문화나 고정관념이나 신념이나 아니면 어떤 주의나 그런 거에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당하는 거죠. 저지당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럼 나의 진짜 경험은 어떻게 되죠? 내 그림자가 되면서 나는 뭐죠?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면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그림자가 너무 심해지면은 이것은 다 병리적 형태로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굳어지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그게 심하게 되면 가면을 덮으시고 하면 이제 진정한 자기는 없는 거지.
전부 다 가면적 행동으로 되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의 이제 이 시작입니다. 나의 이고에는 내 자아, 내 무아 이런 개념을 실질적으로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또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수행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각해 가는데요. 지금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알고 보면요. 조금만 그 자각을 하면 내 몸으로 돌아오거나 호흡에 이렇게 딱 돌아와 보거나 잠깐만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내면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약간 늦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전해 오는데 앞에 차가 굉장히 저렇게 민폐를 많이 끼치다니 저런 인간이 또 조금 하니까 약간 열이 조금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앞에 뭐 3대, 4대 가니까 제가 이렇게 쓱 보다 이게 쭉 이렇게 가는 부분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제가 굉장히 여유로웠으면은 그들이 괜히 알짱거린다거나 민폐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예, 이렇게 그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가만히 보면 내면에서 충골거려요. 아유 저렇게 운전을 못해가지고. 아유, 이런,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밖으로도 심하면 밖으로 중얼거리면 이제 그건 드디어 뭐예요? 정신 이상으로 진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중얼거리지 않죠. 말로서. 근데 심하면 진짜 중얼거려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느 경우에 여러분이 참을 수 없을 때 중얼거립니다. 혼자서. 그 이제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빈도가 강해지면 어떻게 해져서 도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진단이 떨어지는데 되게 보면 증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은 각성이 있으니까 덜 중얼거리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게 깊어지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일상 속에서 내가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한번 보라고요. 아유 빙신같이 그것도 못 찾고 아유 내가 이제 다 늙어서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정말 그냥 무의미한 그런 소리들 막 내뱉어요. 진짜 죽을 의사는 이만큼도 없는데 그리고 뭐 별소리를 다 한다고 이제. 근데 그것이 내면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라.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주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뭐였나 하고 나가면 그게 뭐하고 직결되어 있냐면 내 그림자하고 직결되어 있다. 내 그림자가 드러나는 모습이 작용하는 모습으로 내면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놀랍게도 자기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평소에 인간관계에서 남을 참 많이 비판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대응책은 뭐냐면은, 내가 그런 소리를 했죠. 그럼 역으로 어떻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주세요. 소리 내서. 내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이 병신같이. 그것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게 아니라, 뭐 잃어버릴 수도 있지 말로 하세요. 괜찮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제가 서강이면은 서강 스님 괜찮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시라고요. 왜? 자기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남한테 너그러운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너그러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무리가 와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식에서 육식에서의 향기인데 그거는 진짜 냄새나는 향기다. 왜냐하면 밑바닥은 썩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의 향수 침격이에요. 여러분 왠지 친절한데 찝찝한 사람 못 보셨어요? 왠지 이게 안 고마운 사람들? 그거 왜 그래요? 더러운 악취에다 향수 뿌리면 어때요? 냄새가 고약하죠. 그렇듯이 70, 80에서 이미 굉장히 이게 안 되는데 막 겉으로 친절하고 이렇게 하면 왠지 좀 피하고 싶으네. 뭔가 이렇게 찝찝해요. 왠지 내가 친절을 받고도 찝찝하다. 저 사람 왠지 욕했는데도 괜찮은 사람 있죠? 그 내면의 깊이에 7, 80에서 이게 덜 골마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치료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지금 내면의 소리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치유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치료자 찾아가서 아니면 수행자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거 뭐 일주일에 1시간 내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평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이 혼자 소리를 내고 있는지, 중얼거리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아니면 남의 행위에서도 하겠죠? 그럴 때, 그러놓으면 또 뭐 자기를 또 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하고 이 두 번째 판단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내가 그러네 이렇게.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를 괜찮다고 일단 수용을 해주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괜찮아. 이게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 그럴 때 화날 수 있어. 그래 화가 났겠다. 왜 여러분이 친구가 어떤 여러분 너무 이뻐하는 사랑하는 친한 친구가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이 해주는 반응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하면 또 나랑 드디어 만나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랑 친해지는 방식.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너무 친하지 않아요. 나이를 일정 기간 넘어보세요. 거울 보고 자기를 보고 그렇게 편안한가? 안 편하죠? 예.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칠하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점점 굉장한 괴리감이 일어나거든요. 영 안 보고 사는 게 편해서 내 얼굴 안 볼 때도 많은 거죠. 근데 그거 왜 그러냐니까 점점 생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타락하거나 썩어지거나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나랑 친해지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건데. 그게 이제 점점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고 못 살잖아요.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다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험을 안 한 건 아니죠. 내가 뭐 여러분 저녁에 먹었으면 먹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나의 일부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소화를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이 되고 나올 것은 나와야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이미 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건 이미 나 정신의 내 심리의 내부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튀어나오게 하거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누르거나 무심해지면은 우리는 점점 나와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단계로는 이고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이고 스트렝스, 이고 강도를 보면서 정말 자아가 이렇게 강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것도 일종의 전환하면 근기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것이 굉장히 그런 어떤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현실 사는데 힘들어지고 심해지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병리적으로 되는데 어느 순간에든 항상 늦지 않았다. 우리는 나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피해도 내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차라리 직면해서 나를 보고 나와 친해지고 나와 만나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괴로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망각이 너무 심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너무 잊어버린 게 아주 극단적으로 심해가지고, 만약에 토요일 날 누구하고 영화를 봤으면, 월요일 날 그 친구 만나면 그 친구하고 봤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 해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 선물 주러 가다가 선물 놓고 내가 거기 왜 왔지? 지나가다 한 명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왜 있지?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약속해서 친구 집에 가는 길에. 그 정도로 망각이 굉장히 심했는데, 불법을 만나서 명상을 하고, 알아차림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 기억력이 아주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도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하도 분실이 심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실하거나 칠칠 맞은 사람을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내 꼴이니까. 내 꼴이 자극되니까 굉장히 매력도 없고 싫어하고. 일 없이 좀 자기 거 잘 챙긴 사람이 또 그리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끌리고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고. 여러분도 어디에 끌리는가, 무엇을 혐오하는가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내 섀도우가, 내 그림자가 있다. 내 그림자하고 닮은 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최고의 지름길은 뭐냐면은 내 섀도우, 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고 내 꼴을 내가 먼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수용 못하게 됐어요? 내 엄마가 부정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 했던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나 내 어느 시기에 중요했던 누군가가 나의 그런 경험의 영역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림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안 좋아했는지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좋아할 거라고 믿어서 내 쪽에서 미리 아예 그림자를 만들어버린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 아닌 모습에 가면을 갖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 듣기. 그래서 보면 의외로 우리는 참 많이 나에 대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반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읽어보셨죠? 알아차리면 어떻게 된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100km 달리는 스피드를 내서 달리다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 이상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번 주의 숙제가 되겠습니다.